국가 헌신, 국민 봉사, 민원 현장 속으로 그들이 간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그 이름,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 2015년 경쟁률이 자그마치 260대 1. 모든 역경을 뚫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국가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관, 공익을 우선 생각하는 윤리관을 갖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 공무원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부센터에서 준비한 공무원 특집, 일반 행정직 공무원 편. 그 세 번째 기적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윤정 아나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이요? 오늘 6월 28일 뭐 특별한 날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혹시 어떤 특별한 날일까요? 선배 생일도 모릅니까? 아, 제 생일은 죄송합니다. 1월 8일이고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네.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의 당락을 가르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합니다. 네. 잡정보센터가 신의 한 수를 알려드리는 아주 역사적인 날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 오늘이 공시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영어 합격 전략을 알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진짜 1호봉을 탄생하게 만들 영어 과목 신의 한 수를 알려주실 강사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실 분이죠. 커리앤 칼리지의 손희진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공시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과목이자 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 영어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믿고 따르면 되겠죠? 네, 공무원 시험 당락을 좌우하는 게 영어라 네네. 부담감이 아주 큰데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공시생들이 도전한 게 바로 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인데요. 영상 준비했죠? 네. 먼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영어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건 뭔지 한번 그렇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토익이나 이런 것보다 지문 난이도라든지 어휘 난도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꼈었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랑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영어가 제일 어려웠었고 아무래도 영어가 워낙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찰 영어 자체가 수능이랑 좀 다르게 어휘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어휘를 좀 외워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까먹다 보면은 또 다시 외워야 되고 이게 독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닌데 문법이랑 단어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공무원 특집 1호봉 탄생 3주차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어 과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뭐 이런 인터뷰를 3주째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영어 과목이 진짜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절박함이 막 묻어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자, 영어 못하면 강사님 떨어지죠? 네,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을 좌우하는 건 영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다 똑같이 끝내도 영어는 편차가 심한 과목이라 네. 출발점이 가장 차이 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네네. 물론 꼭 영어 점수가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나머지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과거에는 가끔 있었는데요. 그랬군요. 하지만 다른 과목을 전부 만점을 받고 영어는 과락만 면하자라고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영어가 고득점 점수를 당락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옛날에는 영어를 그래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옛날에는 뭐 영어를 못해도 다른 과목으로 어떻게 가름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격자들은 보통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올해 일반 행정직 합격선은 396.25점이었습니다. 네. 네. 대략 과목별 점수가 어떤지 보여드리라고 제가 지금 표를 준비했는데요. 네.
일반 행정직 합격권 점수가 세무직에서보다 약 30점 정도 높아야 하고요. 그렇군요. 과목별로 보시면 국어가 90점, 영어가 네. 85점, 한국사가 90점, 행정학과 사회는 70점이 조금 안 되는 점수를 맞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군요. 국어, 한국사 점수에 비해서 그 영어가 한 문제 더 틀린 건데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국어랑 한국사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굉장히 네. 뭐 저희한테 뭐 항상 어려웠죠. 어떤 문제가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고 아무리 공부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저희가 또 듣기도 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영어가 그래도 더 어려운 거고 토익보다 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러이러한 어학 시험을 준비 중인데 영어가 많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네. 사실 기본적인 영어 시험의 기본의 틀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영문법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공무원 영어의 문제는 수능 시험이나 토익 시험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독해 지문 배경이 깊고 철학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생소한 고급 어휘도 포함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수능이나 토익보다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문법, 어휘, 독해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네, 수능 영어의 스트럭처나 그래머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구조, 그리고 자주 쓰는 기본 영문법을 중심으로 리딩은 역사, 과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범위 지문을 중심으로 중요 내용 파악, 논리적 흐름, 특정 정보 찾기 등을 하고 어휘는 기본 어휘를 위주로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토익은 평이하고 깔끔한 스트럭처, 기본적 문법 타 시험 대비 그리고 대비 그래머 덜 중요시하고요. 리딩은 실용 지문, 공무원 시험에 비해 지문 난이도가 매우 평이한 수준. 그렇군요. 어휘는 업무와 생활 관련된 실용 어휘, 네. 공무원 영어는 길고 복잡한 복문, 예. 지엽적이고 고난이도의 문법까지 확대되고요. 예. 리딩은 논리적 사고를 측정하는 빈칸 완성 문제 유형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치불이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휘는 다의어, get, make, have, take 등의 기본 동사의 전치사, 부사, 결합한 구동사들을 다양하게 쓰이고요.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제가 쭉 얘기를 들었지만 이 참 우리 그 강사님 발음이 정말 정말 structure, 네, grammar, grammar. 예, get, have, Have, 예, take. 다릅니다. 역시 뭐 또 현지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게 문법이나 어휘, 독해 등 이게 모든 면에서 뭐 수능이나 토익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된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출제 경향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점점 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경제일이 100대 1까지 상승하면서 100대 1이요. 예. 영어 시험이 선발을 위한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위한 문제로까지 바뀌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영어는 한동안 복례의 목적에서 약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공무원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영어를 하나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최근 2, 3년 사이에 영어 과목의 난이도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예. 고급 어휘의 출제 빈도가 줄어들고 예. 어렵고 지엽적인 문법 문제가 사라져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 경향에 대해 수험생들이 무척 반가워는 하지만요.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험생들에게는 더 불리하게도 작용하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단 한 가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즉 실수로 한 개를 틀리면요.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뿐 그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영어에서는 만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점수는 인플레는 공무원 시험 영어의 역사상 85점이라는 합격자 평균 점수의 아주 특이하고 경이적인 기록을 낳았지만 네. 이 상황이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평이해진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라고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최근 몇 번의 쉬운 문제에 고무되어 기본도 놓치지 않는 학습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수에 각별히 주의해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문제를 접근해야 하고요. 예. 또한 공무원 선발 시험에 5년에서 7년 이상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시험이라 다소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모든 시험을 알고 있는 난이도와의 확률과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들을 묻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예. 따라서 수험생들의 공무원 시험, 영어에서 다루는 기본 범위에 들어가는 어휘, 문법, 독해를 위주로 튼튼히 실력을 쌓고 그 토대로 좀 더 세부적이고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난이도가 쉬워지든 간에 어려워지든 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 기본에 일단 충실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5년에선 7년 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고 또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우리 이현정 아나운서가 짚어봤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영어 스트럭처 앤 그래머는 수능이나 토익보다 어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과연 어떤 문제들이길래 그럴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들 준비해 왔습니다. 네. 먼저 가장 쉬운 난이도 하의 문제들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 문제는 2016년 지방직 9급 기출 문제인데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번 The poor woman couldn't afford to get a smartphone. 2번 I'm used to get up early every day. 3번 The number of fires that occur in the city are growing every day. 4번 Bill supposes that Mary is married, isn't he? 네, 이 중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네, 같이 이은정 함께 풀어보시죠. 이은정 아나운서 저기 영어 하는 거 처음 봤는데 다른데 아주 뭐 예. 외국인 네. 따왔어요? 네, 아닙니다. 예. 독학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네, 아주 잘하시네요.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자, 이게 그 문제가요. 보통 토플이나 어떤 그 토익에서 네.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네. 네, 1번 cannot afford to는 뭐뭐 할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 관여어구이고요. 예. 2번은 be used to,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뜻으로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의 관형어구는 예. be used to입니다. be used to. 예.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every day로 고쳐야 되고요. 3번은 주어가 the number로 단수 명사이므로 동사도 단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re growing을 is growing으로 고쳐야 하고요. 그렇군요. 4번은 부가 의문문을 묻는 문제인데요. 부가 의문문에서 문장의 동사가 생각동사 suppose이면 부가 의문문의 s와 동사인 verb는 종속절에 맞추고 긍정 그리고 부정은 주절에 맞춰야 합니다. 종성절의 주어가 동사가 Mary is married이므로 예. 부가 의문문의 주어는 she, 동사가 is가 되고 주절의 긍정문 Bill suppose이므로 부가 의문문 부정문은 부정문이 되어야 합니다. 즉 isn't he를 isn't she로 고쳐야 된다는 점. 그렇군요. 네. 이게 참 양쪽에서 워낙 그 혀를 다들 들려내시니까 내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참 듣기 좋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네. 굉장히 조금 뭐 난이도 하락은 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쉽진 예.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법 문제였잖아요. 20문항 중에 이런 문법 문제가 좀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나요? 네. 보통 예. 네, 공무원 영어 과목은 크게 문법, 그리고 영작, 독해, 어휘, 생활 영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네. 네. 총 20문제 중에 독해가 10에서 11문제이고요. 50% 정도고요. 네. 예. 문법에서 영작이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네. 어휘가 3에서 4문제, 생활 영어가 한 2문제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 중 그래프를 보시면요. 독해가 전체 문제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예. 따라서 전체 영역 즉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영어라는 과목은 독해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독해 점수가 올라가서 합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예. 언어라는 것은 문법, 스트럭처나 어휘의 베이스 없이 독해가 있고 해석과 기본 품사와 품사자의 구조, 즉 문법 없이 어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영어 과목의 영역 비율상으로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독해를 하기 위해서 어휘나 구조 없이는 엉뚱하거나 모호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 문법, 어휘, 독해 모두 기본 베이스를 갖추는 방식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독해를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이나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 독해, 소홀히 한 것 없이 전체적으로 기본을 갖추는 공부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기출 문제 더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윤정 네. 아나운서 아주 고급스러운 발음으로 또 해주시죠. 예. 네, 아까 문제를 틀리셨다면 이번 문제는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가장 쉬운 난이도 하의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2016년 지방직 9급 기출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는 A와 B의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A. Would you like to go to dinner with me this week? B. Okay, but what's the occasion? 2번 A. Why don't we go to a basketball game sometime? B. Sure, just tell me when. 3번 A.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B. I just relax at home. Sometimes I watch TV. 4번 A. Could I help you with anything? B. Yes, I would like to. That would be nice. 예. 네. 다 한 거죠? 네, 다 어색한 했습니다. 대화. 네. 어떤 걸지. 네. 예. 자, 이게 뭐 보니까 이번 문제 역시 2016년 지방직 구급 기출 문제였는데요. A와 B 대화 중에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강사님 아시죠? 동문서답. 네, 예, what 하여튼 you 뭐. say is irrelevan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동문서답은 4번이었죠. 4번이었군요. 네, 예. 풀이를 하자면 네. 도와줄 일 없냐는 A의 질문에 그러고 싶다는 B의 대답이 어색한 거. 그리고 그것이 4번인데요. 예. 1번, 이번 주에 나랑 저녁 먹을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좋아, 그런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고요. 네. 2번, 언제 나랑 농구 경기 보러 가는 거 어때? 이랬더니 물론인지 언제가 좋을지 말만 해 이랬어요. 3번, 여가 시간에는 뭐 하니? 이랬더니 그냥 집에서 쉬어. 가끔 TV도 봐. 4번은요. 제가 도와줄 일 없나요? 이랬더니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게 좋겠어요. 라고 했거든요. 되게 예의 바른 친구 같은데요. 예. 도와줄 일 없나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요. 어쨌든 4번이 어색한 문제였고 이게 굉장히 난이도 하라고 했지만 쉽지 그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용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윤정 네. 아나운서 소개해 네, 주시죠.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2015년 지방직 9급 일행직 영어 기출 문제고요. 난이도는 중입니다. 예. 자, 빈칸에 빨리 들어갈 보여주시죠. 적절한 말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네요. 기네요. The 10,000 hour rule states that expertise requires at least 10,000 hours of practice. Clearly, though, time is not the only requirement. Years of one's life spent practicing the wrong things will not lead to expertise any more than spending the same amount of time watching television. Time is a basic prerequisite, but not 땡. Layered upon time are a slew of other ingredients: life focus, precision, discipline, and desire. 네, 시간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지만 이것은 예. 아니다. 뭐 여기에 들어갈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예. 1번, a sufficient one in itself. 2번, a requisite for time. 3번, a tolerant one of others. 4번, the predictor of longevity. 이 중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함께 풀어봅시다. 아주 질문이 좀 길어지면서 네, 머리에 너무 좀 길어요. 쥐가 나기 시작했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이윤정 아나운서 아주 그럴싸한 발음으로 아유, 괜찮았나요?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아주. 네. 예. 아주 뭐 예. 그동안 제가 너무 폄하했습니다. 예. 자, 지문이 길어지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정답 소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번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전문 기술을 얻는데 시간이 유일한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며 마지막 문장에서는 시간 이외에 필요한 다른 것들이 많다고 했으므로 주어진 부분에는 시간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예. 해석을 하자면요. 네, 네. 일만 시간의 법칙은 전문 기술을 적어도 1만 시간의 연습을 필요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시간만이 유일한 필요 조건은 아니고요. 평생 동안 여러 회를 잘못된 것을 연습하며 보내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어떠한 전문 기술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시간은 기본적인 정제 조건이지만 그 자체로서 충분하지는 않다. 삶의 초점, 정확성, 훈련, 열망 등과 같은 다수의 다른 구성 성분들이 시간들을 두고 층층이 쌓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좀 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고급 어휘들에 대한 지식이 좀 충분해야 할 것 같고 또 문제를 무조건 다 읽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어떤 전체적인 맥락, 흐름에서 네. 필요한 부분들을 좀 스킵해내는, 집어내는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윤정 네, 오늘의 아나운서. 마지막 예. 문제 난이도 상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네, 예. 2011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로 준비했는데요. 보기 중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잘못 옮겨졌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그는 결코 당신을 속일 사람이 아니다. He is the last person to deceive you. 2번. 그는 주먹 다짐할 바에야 타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He would much rather make a compromise than fight with his fist. 3번. 프레스코는 이태리 교회에 익숙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Frescoes are so familiar a feature of Italian churches that they are easy to take it for granted. 4번, 그는 대학에 다니지 않았지만 아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Even though he didn't go to college, he is a very knowledgeable man. 자, 이 중 정답은 무엇일지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상답게 어렵습니다. 어땠습니까? 바로 답이 나왔습니까? 저는 3번인 것 같습니다. 답변 거 보고 안 되죠? 맞습니다. 자, 강사님 알려주시죠. 예. 네, 정답은 3번인데요. 네, 네. 네, 풀이를 하자면 너무나도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관형어구 so 그리고 that 네. 구문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that절 내 구조가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네. take A for granted는 A를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이것, 프레스코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뜻이 되려면 it is easy to take them for granted가 돼야 되므로 옳은 문장이 됩니다. 또한 이를 they are easy to take for granted로 고쳤어도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요. be the last person to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R은 과은용어구이고요. 2번 would rather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라는 의미의 원형 부정사 관형어구 또는 조동사 관형어구입니다. 이때 비교도생은 A나 B는 병치가 돼야 하므로 A, B 모두 동사 원형이고요. 네. 4번은 even 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양보의 접속사로 부사절을 주절에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많이 했었던 어떤 문법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네. 그 관형구 어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아까도 이제 이시 빠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거 이제 그냥 보기에는 뭐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네. 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공무원 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영어 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요. 뭐 어렵네, 어려워. 못해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효율적인 공부법을 우리 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자, 알려주시죠. 네, 딱 세 가지만 세 말씀드리고 가지요?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노출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특성상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으므로요. 최대한 많은 노출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시네마 잉글리시, 서바이벌 잉글리시 이런 거 기웃거리지 말고요. 시험 영어의 정해진 범위에서 기웃거려라. 예. 그래서 영어는 머리 좋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요. 예. 점진적으로 잘하게 된다는 점. 그렇군요. 기웃거리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고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구조와 그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적 사항들, 예. 영어 지문에서 시험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어휘들, 예. 그런 단어와 구조와 문법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문장들에 대한 이해, 예. 이제 그런 거 중요하고요. 단어의 품사도 파악을 못하면서 주술 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요. 네. 필수 성분과 수식 성분은 나눌 수 없으면서 문장의 중심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희한하게 백날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그렇군요. 없다는 예. 점. 네.
세 그리고 번째는요? 네, 예. 세 번째로는요.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수준에 맞지 않는 본인의 실력과 상관없는 무작정 친구들이 고르는 교재를 할 때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커서 이제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친구가 공부하는 단계가 내가 공부하는 단계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어의 실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그에 맞는 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세 마지막- 가지 그 노하우를 들어봤고요. 끝으로 공시생들에게 영어 강사님으로서 한 말씀 좀 쭉 해주시죠. 예. 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신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매일매일 비주얼라이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합격 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부모님께 그간 못했던 효도를 충분하게 해드려서 부모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모습이라든가 내가 소속되고 싶은 관청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멋진 모습들,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는 꼭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라고 축복하는 모습들을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런 모습들을 매일매일 그려보다 보면은 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이더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타민 주사를 맞는 듯한 느낌. 네, 아주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의 비타민 주사를 맞아라. 아주 주옥 같은 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잡정부센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영어 과목 고득점 전략을 지금까지 커리어 컬리지 손희진 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정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네, 잡정부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해외 취업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이건 창피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랍니다. 예약 부도.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함. 대한민국 560여만 명의 자영업자들 매일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이름 예약부도. 예약부도라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약을 해놓고 안 가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거죠. 저희는 고객이 예약한 그 순간부터 최고의 음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오지 않으신다면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취소를 하는 분들 때문에 반드시 열차표가 필요했던 고객들이 이용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죠. 열차표를 좀 더 빨리 취소해 주신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또 예약을 할 때는 그 취소 안 한 분 때문에 그 뒤로 또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당일 예약은 안 되고 예약 환자들이 많다면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사소하게 지키지 않는 그 약속. 누군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약 부도.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당신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잡장구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아주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외 취업 정보와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었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가 오랜만에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부터 들러보겠습니다. 네,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센터 신유경입니다. 네, 오늘 경남 지역 소개해 주실 채용 정보 어느 도시 채용 정보입니까? 네, 부산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의 생산직 구인권과 네. 울산시 제조업체의 회계사무원 구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부산시 채용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수협유통 부산사무소입니다. 네. 수산물 도소매 업체로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산물 가공 업무를 할 직원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수협유통 부산사업소에서 생산직 업무를 할 10명을 채용하는 건인데요. 채용 지원 자격 좀 살펴볼까요? 네,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고요. 네네. 경력도 무관합니다. 그렇군요.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에 급여 월 140만 원, 상여금 200%가 별도 지급됩니다. 복리후생으로 중식 제공, 통근버스도 운영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접수 마감일은 7월 3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참고하셔서 이력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크넷 통해서 더 자세한 채용 정보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울산 지역이라고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울산 기업은 주식회사 동남기계입니다. 네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울산 옹촌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인 결산 및 기장 업무를 담당할 경력 3년 이상의 회계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지만 제조업체 특화된 업무는 아니고 일단 경력직 회계사무원 2명을 채용하는 건인데 경력직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자격은 회계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예.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하셔야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학력과 우대사항은 특별히 없는 건가요? 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네. 차량 소지하신 분과 여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근무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네, 근무 여건은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예.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 마감되는 부인건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울산 지역 구직자분들은 이 채용권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까지 부산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고용센터 류경량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고용센터 유경량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전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주 지역 사업장은 주 치명 방제입니다. 네네. 소방시설 공사업체로서 제주시 연살길 88 오라 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 방제 및 소방관리 기술자 2명을 채용합니다. 네. 오라 2동입니다. 오라 2동이요. 오라 2동이 이동. 아니고 오라 2동이요. 예. 자, 네. 채용업체와 딱 맞는 구인건인 것 같은데요. 방제 및 죄송합니다. 소방관리 기술자의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고요. 우대사항이 좀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응용공학, 전기공학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우대사항 부분이 다양하니까 좀 확인하시고요. 이제 근무 여건 어떻게 됩니까? 네, 주 5일 근무이고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합니다. 네. 상여금 200%를 별도 지급되고요.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접수 마감이 채용시라고 뜨면요. 궁금한 게 경쟁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네, 경쟁률이 높은 편도 있지만 그 회사에서 마감일을 정하지 않고 네네. 원하는 인재를 찾을 때까지 지원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둘러 지원해 보시고요. 다음 소식도 이어서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 제주 전기자동차 서비스입니다. 네네. 축전지 제조업체로 제주시 첨담로 213-4 영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콜센터 상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으며 컴퓨터 활용 능력자를 우대합니다. 네. 지원 자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콜센터 상담원 그 급여 부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이고 예, 예.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내일 모레가 접수 마감일이니까요. 구직자분들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울산, 제주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국경 없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시간, 세계를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인데요. 아주 오랜만에 저희가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취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항상 이렇게 최고의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든든한 대표님이 이제야 오니까 제가 좀 마음이 네. 안정되네요. 네, 한 2주 다들 정도. 많은 사람밖에 네. 없는데 제가 뭐 저만 이래갖고 있었는데 이제야 네. 좀 마음이 놓입니다. 네, 예. 한 2주 정도 방학을 주셔서 네, 열심히 부지런히 또 뛰어다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이고 참 너무 많이 오셔서요. 진짜 제가 항상 하수육을 하시고. 지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 예. 우리 청년 구직자들 저한테 1대1 멘토링 신청하신 분들이 네. 1000명이 넘을 정도로. 네, 지금 이제 그거 제가 다 만나지 못했을 텐데.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하루에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를 30분 단위로. 그래도 이렇게 만나셔서 한숨 쉬시는 거 아니시죠? 한숨 쉬었죠. 이제 그만 가라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직무 멘토링이라든지 방향성, 즉 작전을 좀 만들어 드려야 그렇군요. 되니까요. 지금 월드잡 지원자들, 월드잡 안에서만 지원자들이 지금 이제 수천 명이 될 정도로 예, 우리 해외 취업에 가는 우리 청년들의 열정이 이제 뛰어나고요.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여름 방학이 누구 만났어요? 어떤 친구들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의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그
열정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 닭갈비가 맛있는 춘천. 네, 꼭 한번 가셔야 됩니다. 한림대학교 아닙니까? 예. 아, 한림대학교가요. 조금 재밌는 케이스가 있는 게 한림대학교 아무래도 이제 춘천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저희처럼 이런 취업진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주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림대학교 그 취업 담당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특강을 하러 가거나 이런 행사를 가면 절대 집에 안 보내십니다. 그래요. 네, 꼭 가서 춘천에 닭갈비하고 막국수를 꼭 먹고 가라. 그러면서 정보를 더 빼내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것보다는 이제 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춘천의 한림대학교에서 제가 해외 취업 관련 특강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미 저희 방송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한림대학교는 금년도 1월달부터 금년도 상반기부터 계속 특강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특강으로 해서 이제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무려 뭐 130명이 넘을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참가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춘천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총장님이 바뀌시면서 어허. 이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그 열정을 총장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또 여대도 갔다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림대 같은 경우는 한림대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한림대 같은 경우는 학점 인정제 약 한 15학점 정도를 인정을 해주고요. 네.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갈 경우에는 그리고 학교에서 1인당 뭐 아직 금액은 책정이 된 건 아닌데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괜찮네요. 학교 예. 장학금도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서 지금 이제 여름 방학을 통해서 4학년 2학기 들어가는 친구들이 굳이 4학년 2학기를 하지 않고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으로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학교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신다고 보실 아주 수가 좋군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해외 취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해외 취업 선호도 조사나 실제 그 우리 해외 취업을 나간 그 남녀 간의 성별 비율을 보면 이 여성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여름 방학이지만 우리 성신여자대학교에서도 또 수없이 많은 우리 아름다운 우리 여대생들하고 네,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4일입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미국으로 단기 인턴십을 또 우리 한 7주 정도, 한 2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나가는데요. 학교에서 약 한 300만 원 정도를 또 지원을 해주시고요. 이제 자부담, 나머지 뭐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 방학 기간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인턴십을 많이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인턴십 같은 경우는 2학년이나 3학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맞지만 좀 졸업 예정을 앞두신 분들은 이 단기 인턴십을 좀 맞지 않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한 청년이 왔었는데 지금 8월 학기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인데 미국에 7월 4일 날 미국 단기 인턴십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한 달짜리 정도? 7주 정도 가요. 7주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작전을 제가 만들어라고 이제 안내를 조금 해줬죠. 예전에 제가 제 방송에서 미국 취업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지만 단기 인턴십을 가더라도 현지에서 고용주한테 이런 그 승인을 좀 받아서 인턴십 이후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를 좀 찾아서 회사를 만들어서 가는 게 좀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막 항상 저희가 박창규 대표님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네. K몸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서 느끼는 게 이거 뭐 저희가 방송 진행 코너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해외 취업을 이제 기회도 좀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사명감이 좀 일종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대표님 그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원제도 어쨌든 뭐 이게 비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 부분 좀 다시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또 다녀왔죠. 우리 네. 서울고용노동청에서요. 우리 청년들의 좀 성공적인 국내 취업과 해외 취업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사업들을 좀 안내를 하는 행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수원 캠퍼스에서 우리 서울고용노동청장님과 함께 본 행사를 치렀는데요. 예. 이 여름 방학이 시작했는데 제가 아침에 그 서울 캠퍼스 도착을 하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MT를 간다고 관광버스가 대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장에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랬군요. 네, 예. 그 열기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예.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상경 계열 그리고 인문 계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예. 방송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문송의 이제 해외 취업 작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마치자마자 바로 뭐 수원 캠퍼스로도 넘어갔는데 수원 캠퍼스 역시나 많은 청년들이 그쪽에 이제 공대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공계열입니다. 근데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경계열하고 조금 다르게 해외에 경험이 있어야지만 내 몸값을 키워줄 수 있는 그렇죠. 직무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열기가 가겠다라는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전국을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 갈증을 해소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해외 취업과 관련돼서 또 다른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가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한번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네. 취업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내일이죠.
예, 내일 우리 극동대학교 그리고 협성대학교, 예. 수원대학교의 4학년들 그리고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당연히 뭐 성공적인 취업에 대한 국내 취업과 해외 취업을 모두 다 작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예. 저는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예, 이미 우리 그 해외 취업에 성공한 우리 청년들을 또 만나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또? 네, 직접 예, 다녀오려고 국내도 합니다. 모자라서 외국까지 이제 가시는 해외까지. 거예요? 네, 가봐야죠. 우리 방송에서 한번 저희 방송에 전화 연결했던 지소영 씨, 네. 일요일 날 만나기로 네.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한번 할 거고요. 네네. 또 그 외에 또 저희가 방송에서 안내해드린 친구들 외에도 또 다른 쪽에서 또 가신 분들을 또 저희가 현장 방문도 좀 해보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양질의 히든 챔피언 기업을 발굴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 해외로 간 우리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저희 방송에서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자 그 우리 청년들의 어떤 리얼한 해외 취업 얘기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얘기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어떤 작전 갖고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작전 아마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요. 네네. 금년도가 바뀌면서 조금 제도가 완화가 됐는데요. 네. 국가 지원 교육 과정을 통한 해외 취업 연계생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해외 취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네네. 다양한 국비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든다면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요. 네. 이 치성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성패를 통해서 청년 취업 아카데미나 국가 말 참 잘 줄이시잖아요. 치성패. 네, 보통 네. 치성패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청치라고 얘기를 청치. 합니다. 네. 청치. 청년 취업 아카데미 그리고 국가기관 전략 산업 그리고 이공계 전문 기술 취업 연수 사업 등과 같은 이런 예.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일 있는 행사도 역시나 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 연수 사업도 이 국가 지원 사업의 일원인데요. 이 네. 국비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요. 특정 직무 분야의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취업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과정들도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 내용 안에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해외 취업, K무브 정부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심지어 이력서, 자소서 이런 컨설팅까지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취업 진로 전문가들이 직접 이제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 취업 멘토링까지도 같이 지원을 하게 참 됩니다. 매력적이네요. 네. 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외 취업을 위해서 이 직무 역량을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제가 뭐 늘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직무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국내 취업이든 해외 취업이든 이제는 이제 직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이 그 우리 국비 교육 과정을 좀 통해서요. 그 직무를 좀 직무에 대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기는 쉽지는 않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렇게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직무 역량과 하는 관련 자격증이라도 좀 취득을 한다면 좀 국내 취업이든 해외 취업이든 좀 성공할 수 있는 그 케이스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아마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그 대구 센터에서 만난 한 남자 청년인데요. 네. 나이는 28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갈 길이 막혀 있어요. 앞길이. 국내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1년을 다니다가 이제 그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호주로 갔어요. 호주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비슷하게 이렇게 네. 갔어요. 갔는데 호주에 있는 유학원에 이 달콤한 말에 넘어간 것 같아요. 갑자기 내 진로 방향성이나 미래 직업군 설계는 하지 않고 호주에 있는 너스, 간호사, 그게 간호조무사죠. 남자 간호사. 남자 간호조무사. 호주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33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학이 아니라 디플로마 과정입니다. 직업전문학교. 그런 데서 취득을 하게 되면 호주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직업군이나 직무 방향성이나 진로 방향성을 세우지 않고 본인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네. 모르는 상태에서. 네, 모르고 그냥 내가 호주에서 영주권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갔다가 학교는 학교대로 다니고 이제 학비가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생활비도 들어가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네, 그리고 맞으면 다행인데. 그렇죠. 예. 근데 졸업도 못하고 다시 한국에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래 이 지금 학사학위도 없는 상황이고 호송세월만 보낸 거예요. 한 4년 동안은. 예. 그래서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 네네. 이 친구 집은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 성공 패키지 치성패라는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저희 같은 취업 전문 컨설턴트들하고 멘토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1학년 때부터 했던 그 1학년에 국내 대학에 다녔던 1년을 했던 이 디자인 계열들, 그래픽 디자인, 산업 디자인 쪽을 직무를 조금 키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취업 성공 패키지로 가서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연수 비용을. 예, 받고 이걸 가지고 국내에 있는 직업 전문 학교나 국비 지원 교육 과정으로 가서 특정 직무 디자인에 관련된 교육 받고요. 예. 여기서 다시 해외 취업 도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작전이에요. 이게 작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대표님 말처럼 국내 취업 시장도 그렇고요. 해외 이게 글로벌 추세인 것 같아요. 네. NCS 직무 역량 중심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런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국비 지원 이렇게 교육과정 받으려면 받는다면 당연히 뭐 무료 지원이겠죠. 그런데 이런 청년이 어떤 K무브 정부 지원 제도 중복으로 또 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된다고 해주세요. 네, 이게 민감한 내용이라서 아마 네. 이 방송에 안내를 해드리면 네. 다들 이제 많은 일단 정보들이 흘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자,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 전략 사업에 선정이 되면 1인당 우리 청년들이 받는 금액이 약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 저희 취업인 뉴스에서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가 안내줬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이공계 기술 취업 연수 과정 역시나 어제 1인당 약 한 420만 원에서 480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예. 이걸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내가 해외 취업을 간다라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K무브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정부 지원 제도를 작년까지는 중복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월 달부터는 중복 수의 혜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금년부터 제도적으로 개편을 해놓은 상황이니까요. 굳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크게 고민을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중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육과정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 취업인 뉴스에서 안내해드렸던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 이공계 기술 연수 사업 역시나 이 국비 지원 교육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짧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부터 이제 개강이 되는 이 이공계 기술 연수 사업은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협회에서 주관이 되고요. 이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공계 대졸 이제 미취업자들에게 IT에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이고요. 기업의 현장 연수까지도 이 그 직업 교육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이공계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과정에 참가하는 우리 청년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자바 플렉스 그리고 즉 자바 오픈 소스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교육들을 약 3개월 정도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매월 이제 1인당 30만 원의 연수생의 연수 수당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기업의 현장 실습, 즉 기업 연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1인당 50만 원까지 훈련 수당을 우리 연수생들이 직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 1인당 우리 정부에서 420만 원에서 약 48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무료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서 당연히 국내 취업하고 해외 취업도 자동으로 연계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이 IT 직무 분야인데 그 대표님 IT 취업은 솔직히 국내에서도 잘 되는 편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IT 그러니까 해외 취업이 어떤 그 국내에 비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대우나 연봉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IT의 직무 분야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우리 K무브 사업에서 청해진 대학, 청년 해외 진출 대학이라는 사업 역시나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 분야로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한 게 바로 이 IT 직무 분야인데요. IT 직무 분야는 국내에서 취업이 분명히 잘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신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저임금들이 가장 많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왜 IT 직무 분야가 해외 경험이 필요한지는 이 IT 직무 분야는 이제 테크니션 그 직무 분야인데 다양한 경험과 해외에서 많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지만 내 몸값이 올라가는 직업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직무 분야로 해외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국내 어떤 이런 최저임금제도 그리고 특히나 그 국내에서 이제 이 개발자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조금 이제 해외에서 조금 해외에서 경력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이번에 이공계 그 기술 연수 사업에 이미 총 35명이 정원인데요.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 한 20여 명 정도가 이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멘토링을 통해서 국내 취업과 해외 취업의 방향성도 같이 잡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글로벌 잡센터에서 진행하다 보니까요. 대표님 자주 만나실 수 있고 또 어떤 해외 취업 컨설팅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회를 좀 엿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님 시간상 많은 얘기 듣고 싶지만 다음 주 안내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요일 날 이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너무 좋죠. 같이 가시면 저도 좋죠. 가고 싶어요. 해외 로케 어떻습니까? 네, 현장 방송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히든 챔피언 기업 채용 정보 저희가 발굴해서 올 거고요.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소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다음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잡정센터 오늘도 알찬 정보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공무원 특집 3주차죠. 1호봉의 탄생 계속됩니다. 네, 내일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 전략 이어갑니다. 네. 행정학 시험 고득점 전략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저희 내일 오전 10시에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